이영학 씨의 계부, 그러니까 성추행,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그런 인물인데 유서까지 발견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1시 27분에 강원도 영월에 있는 이영학 씨 계부의 집에서 그 계부가 숨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발견을 해서 비닐하우스에 목을 맨 모습을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옷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거기서 유서가 나왔는데 네. 성폭행 혐의의 어떤 진실을 밝혀달라, 누명을 벗겨달라, 뭐 억울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그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영학 씨의 숨진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최근에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조사받을 예정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상황 자체는 이영학 씨의 그 계부에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뭐 피해자한테 뭐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였죠. 물론 피해자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여론도 좋지 않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목숨을 끊은 것들, 그러니까 목숨을 끊은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유서에 누명을 벗겨달라. 네. 이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어떤 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유서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잘못했다. 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면 난 너무 억울해. 누명을 벗겨.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의 이 유서는 후자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혐의들을 다 부인하고 누명을 벗겨달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는 일단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당연히 종결이 되겠지만 네. 이것의 어떤 파장은 조금은 좀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사실 이영학 씨의 계부 경우에는요, 채널 A가 인터뷰를 최근에 했었죠. 이때도 이 며느리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당시 채널 A와의 인터뷰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그 성폭행을 한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성폭행 당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죠, 저도. 9월 달에 왜 아드님분 미국 가 있을 때 그때 여기 와서 살았다면서요. 안 살았는데요. 여기 와가 산 적이 없어요. 그냥 명절 때는 내려왔다 하루 자고 올라가고 휴가 때 내려와가지고 잠깐 왔다 가고. 며느리분 돌아가셨을 때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보지도 못했죠.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 그러니까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이 계부가 총으로 위협까지 하면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지금 숨진 이 계부 입장에서는 아니다, 며느리가 먼저 유혹을 했다라면서 성관계까지는 인정을 한 상태였죠. 자, 그날의 진실, 총기로 위협했다. 네. 그리고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게 숨진 이영학 씨 아내의 주장이고, 자, 아버지의 경우 오늘 또 숨진 계부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성관계 강제성이 없다.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아주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그 처음에 고소장을 냈을 때 그 며느리에 따르면 8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러나 그 며느리와 성관계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그 계부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국과수에서 DNA를 검사를 했는데 여성의 몸에서 나온 DNA가 저 계부 것하고 일치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느리가 나를 유혹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성폭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며느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6일 날 그 자기 집에서 자택에서 그 며느리였던 그 피해자 여성은 목숨을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었거든요.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최근까지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가 내용이 있었긴 했지만 과연 이 죽음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총기류를 많이 소유하고 그랬던 점을 보면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 절망해서 자살을 할 거라 그러는데 평소에 약간의 충동적이고 과격한 중년의 남성이 자살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최근에는 어떤 본인의 감정을 갖다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거고요. 그 감정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복잡했다고 생각이 돼요. 소정석 국장님, 네. 그러니까 이 계부가 사실 이렇게
큰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시골 마을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이웃들도 계속 마주 봐야 되고 본인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네. 압박감이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오늘 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네. 나를 도와줬던 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특히 형님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을 유서에 썼는데 그런 내용으로 미뤄 짐작해 본다면 그 시골에서 뭐 금방 소문이 쭉 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고 경찰 조사도 이제 오늘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포함하면 4번 받는 거니까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 압박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선택을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 거짓말 탐지기 또는 경찰 수사 결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 죽음까지 이를 정도의 그런 부담감을 느꼈을까요? 전문가에게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수치심에 해당되는 감정이 있었고요. 본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든지 간에 본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명예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거고요. 제일 마지막 거짓말 탐지기를 했을 때 결국은 지금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과거에 대해서도 물어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관계를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진술에 확신이 있었지만 과거의 성폭행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통과하지 못했다는 어떤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 계부와 이영학 씨 아내 이 두 사람 간의 성폭행 의혹 사건은 당사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지금 숨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소권 없이 종결 처분입니다. 아하. 일단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 진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소권 없애버려 이제 종결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파장이 좀 남겠죠. 왜냐하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용서를 비는 형태라고 하면 뭐 잘못을 했는데 끝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지금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명을 벗겨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는 종결이 되는 거 더 이상 수사는 진행을 안 할 텐데 네. 그동안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게 단순히 이 사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영학 씨의 여죄나 이런 것들도 연동돼서 돌아가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장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제가 보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의혹들, 예. 의혹들은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냥 모든 게 미스테리로 덮여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이제 피해자, 그 다음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자 모두 다 사망했습니다. 물론 이영학 씨가 그 아내를 뭐 성매매에 이용했다 뭐 이런 점들 혐의들 때문에 이영학 그리고 또 그 아내의 어떤 자살에 얽힌 그 배경들 때문에 이영학을 상대로 조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경찰이. 하지만 이영학에 비해서 어떤 진술이 나오겠어요? 이제 그렇죠. 가해자와 밝혀줄 피해자가 다 사람들이 없는 다 상태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도 심리에서 의심도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건의 진실은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쩌면은 이영학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지금 상황은. 그동안의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지난번에 이제 1일 날 이영학의 아내 최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내가 2009년부터 계속 이제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다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영학이 아내 최 씨한테 그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갔다 와라 영혼을 그렇게 얘기해서 갔다 왔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부 그의 주장 중에 유혹했다라는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은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 씨가 그랬었죠. 조금 더 했을 수가 있는데 그 앞에 부분들은 또 과연 최 씨가 그럼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내서 계부를 그렇게 고소까지 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어떤 의구심이 또 남는 거죠. 이영학에 대한 오늘 검찰의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소식까지는 차마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학의 계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신의 영월집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맸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오늘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압박감, 부담이었을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백 변호사님? 네, 오늘 오후 1시 27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속보를 보고 알았었는데 네. 그 집 영월군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네. 목을 매서 숨져 있는 것을 이것이 영월 그 자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부의 이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영학의 어머니가 발견을 해서 이제 경찰에 알렸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영학의 계부는 이번에 자살 여부가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영학의 부인을 8년 동안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었고 네네. 경찰 조사를 한번 받아서
이제 이영학의 부인의 DNA가 이제 채취율이 돼서요. 네. 어느 순간 성관계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찰 조사에 관련된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졌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뭐 타살의 흔적이 없는 이상 자살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폐소생술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살리지 못했다. 더군다나 발견자는 부인이었고요. 지금 계부는 그동안의 경찰 수사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았던 편이었습니다. 거절을 하거나 그러나 DNA가 발목을 잡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종합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계부는 어떤 행보였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적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출석 요구했을 때 못 온다고 전화 통화도 되고 그랬는데요. 10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출석 요구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뭐 저희가 연락을 안 해봤는데 그 집 주변에 뭐 기자분들이 가 계셔서 집에를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못 봤어요 오늘. 오늘은 못 보시고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혹시? 어제가 그저께인가? 뭐 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분? 농사도 짓고 이랬는데. 어떻게 수사를 이때까지 받았는데 오늘 이런 비극적 결론을 낸 겁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분들은 뭐 피해자가 이미 죽었는데 네. 왜 이게 강간으로 수사하느냐 이런 분도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강간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피해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게 조사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우리 형사소송법 314조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게 사람이 죽으면 피해자는 이게 그 죽기 전에 그 녹화한 진술 있잖아요. 네. 여기 고소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증거 능력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서 법정에 피해자가 증언을 해야 되지만 그러게 법에 보면 피해자가 이게 죽었거나 네. 이게 사망, 질병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게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피해자가 죽기 전에 쓴 고소장, 네. 그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거,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DNA 검사, 또 이게 최근에 그 거짓말 탐지기까지 한다면 네. 저는 이게 유죄 입장이 충분했고요. 따라서 이게 그거에 부담을 느껴서 자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의붓아들 사건이 나왔음에도 뉴스 안 봐서 모른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해서는 유혹한 것이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왜 자신을 그렇게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다. 네. 그 부분은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을 했었죠. 그랬다가 결국은 그 며느리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이 되면서 결국은 잠자러 왔던 며느리가 나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네. 강압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번복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장면, 바로 내가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 며느리 투신 사건이 빌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 그때 보면 상당히 멀쩡했고 우유를 샀고요. 다른 분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영학이 혹시 덫을 놓은 건 아닐까요? 저 영월에 휴가 때도 가지만 부인과 의붓 아버지만 남기고 자신 가족들은 다 뺐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붓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고 그 증거를 네. 제출하자. 그래서 의붓 아버지를 처벌하게 만들자라고 하고 성관계를 유도한 정황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좀 자살했던 것도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저 아내, 그러니까 이영학의 아내가 심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영학으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네. 최근에 클라우드 계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최 씨, 사망한 최 씨가 6명의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 있어요. 네. 자기 아내를 내세워서 성매매를 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이영학의 태도를 본다고 하면 아내를 얼마나 학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뭐 기뻐서 그걸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영학에 의해서 그게 강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마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이뤘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살 방조나 자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부분들은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경찰 조사를 보면 화장실에 창문이 너무 좁아서 누가 밀어서 떨어뜨리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하면 자살로 결론을 지었지만 그 자살에 이르게 되기까지 이영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날 혹시 더 충격적인 말이나 예를 들면 뭐 좀 이런 표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만 좀 지저분한 여인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서 만약에 아내에게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을 가능성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못 참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하면 네. 사실은 이영학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 죽음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흉기류를 많이 소유하고 그랬던 점을 보면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 절망해서 자살을 할 거라 그러는데 평소에 약간의 충동적이고 과격한 중년의 남성이 자살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최근에는 어떤 본인의 감정을 갖다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거고요. 그 감정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복잡했다고 생각이 돼요. 소정석 국장님, 그러니까 이 계부가 사실 이렇게 큰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시골 마을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이웃들도 계속 마주 봐야 되고 본인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압박감이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오늘 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물론 피해자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여론도 좋지 않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목숨을 끊은 것들, 그러니까 목숨을 끊은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유서에 누명을 벗겨달라. 이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어떤 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유서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잘못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면 난 너무 억울해. 누명을 벗겨.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유서는 후자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혐의들을 다 부인하고 누명을 벗겨달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는 일단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당연히 종결이 되겠지만 이것의 어떤 파장은 조금은 좀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사실 이 이영학 씨의 계부 경우에는요, 채널 A가 인터뷰를 최근에 했었죠. 이때도 이 며느리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당시 채널 A와의 인터뷰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성관계 강제성이 없다.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아주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처음에 고소장을 냈을 때 그 며느리에 따르면 8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러나 그 며느리와 성관계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계부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국과수에서 DNA를 검사를 했는데 여성의 몸에서 나온 DNA가 저 계부 것하고 일치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느리가 나를 유혹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성폭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며느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6일 날 자기 집에서 자택에서 며느리였던 그 피해자 여성은 목숨을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었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최근까지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가 내용이 있었긴 했지만 과연 이영학 씨의 계부, 그러니까 성추행,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그런 인물인데 유서까지 발견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1시 27분에 강원도 영월에 있는 이영학 씨 계부의 집에서 그 계부가 숨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발견을 해서 비닐하우스에 목을 맨 모습을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옷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거기서 유서가 나왔는데 성폭행 혐의의 어떤 진실을 밝혀달라, 누명을 벗겨달라, 뭐 억울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그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영학 씨의 숨진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최근에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조사받을 예정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상황 자체는 이영학 씨의 그 계부에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뭐 피해자한테 뭐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였죠. 그 성폭행을 한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성폭행 당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죠, 저도. 9월 달에 왜 아드님분 미국 가 있을 때 그때 여기 와서 살았다면서요. 안 살았는데요. 여기 와가 산 적이 없어요. 그냥 명절 때는 내려왔다 하루 자고 올라가고 휴가 때 내려와가지고 잠깐 넣었다 가고. 며느리분 돌아가셨을 때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보지도 못했죠.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 그러니까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이 계부가 총으로 위협까지 하면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지금 숨진 이 계부 입장에서는 아니다, 며느리가 먼저 유혹을 했다 라면서 성관계까지는 인정을 한 상태였죠. 자, 그날의 진실, 총기로 위협했다. 네. 그리고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게 숨진 이영학 씨 아내의 주장이고, 자, 아버지의 경우 오늘 또 숨진 계부의